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뉴욕시 교육공무원의 처우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육공무원, 교사나 기타 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미국에서의 교사의 처우에 대한 내용은 좀 잘 알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내용을 다루게 된 이유는 최근에 어떤 한 분이 에게 문의를 해 오셨습니다. 이제 이민 비자가 결정되고 뉴욕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는데 가장 빨리 가장 안전하게 자리를 잡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저없이 남편은 일단 영주권을 다 받을 때까지 정해진 회사에서 일을 하고 부인은 학교에 빨리 자리를 잡는 것이 좋다. 만약에 영어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 꼭 교사가 안 되더라도 학교 교직원이 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미국에 와서 도전을 하고 싶은 것은 그 미국 교직에 도전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대충 미국에서 교원이 특히 뉴욕시에서 받는 대우에 관해서 잠깐 얘기를 해드리긴 했는데 그것이 그분에게 똑바로 전달이 됐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해서 제가 새로운 이민자들 혹은 2세, 3세들에게 조직에 더 많이 도전하려는 의미에서 이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알아볼 내용은 먼저 교사의 연봉과 근무 조건, 은퇴연금, 대형저축, 건강보험, 생명보험, 직업의 안정성, 휴가 및 기타 혜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지난 23년간 뉴욕시에서 교사로 재직하면서 직접 경험했던 내용입니다. 먼저 뉴욕시 교사의 연봉과 근무 조건을 살펴보면 뉴욕시 교사는 최저 6만 달러 그리고 최고 12만 5천 달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새로운 계약이 들어오면 또 연봉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높아질 수 있죠. 이 연봉은 주변의 그 부촌들, 업스테이트 뉴욕이나 혹은 롱아일랜드에 비하면 한 20% 정도 낮은 금액입니다. 물론 뉴욕시의 생활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 돈으로 편안한 생활을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부부에게 권해드렸던 것과 같이 남편은 직장에 다니고 그리고 부인은 또 공무원이 되어서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기회가 되면 남편이 자기 사업을 벌일 수 있다 그러면 정말 큰 성공을 할 기회도 되는 것이죠. 12만 5천 달러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경력 22년 차 교사에 해당됩니다. 교사는 하루에 6시간 50분 근무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점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끝날 때 같이 시작하고 같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그리고 교사는 하루에 수업은 모든 교사가 다 5교시 수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45분씩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225분 수업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점심시간이나 저기 교환을 쓰는 시간 혹은 그 프로페셔널 액티비티 그 교사로서 해야 되는 어떤 학생들 집에 전화를 건대거나 혹은 학생들과 상담을 한다거나 이런 일에 시간을 소비하게 돼 있죠. 그리고 철저하게 이 시간을 넘는 시간에 대해서는 오버타임을 지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뉴욕시의 경우에는 오버타임이 시간당 50달러를 약간 넘는데 하여간 50달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오버타임은 다른 교사들이 결근을 했을 때 그 수업을 대신 진행해 준다거나 하는 모든 것에 해당됩니다. 물론 학교가 끝난 후에 아이들에게 무슨 코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모두 오버타임에 해당되죠. 잡무는 거의 없습니다. 교사는 오로지 수업만 잘하면 됩니다. 잡무를 하는 교사들은 무슨 딘이라든가 아니면 칼리지 카운셀러라든가 처음부터 아예 다른 그 분야에서 임용이 되는 교사들입니다. 그리고 뉴욕시의 경우에는 UFT, United Federation of Teachers, 여기에 가입을 할 수 있는데 보험 가입비, 노조 가입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택사항이고 또 그만큼의 어떤 혜택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학점 취득 후 추가 보수, 그러니까 석사 학위가 기본 조건인데 석사 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 30학점을 더 받을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하면 거기에 대한 추가 보수가 지불이 됩니다. 그리고 석사학위 취득 후 종신재주권, 테뉴어. 한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대학에서만 테뉴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은 유치원 교사부터 대학까지 같은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테뉴어가 있습니다. 테뉴어를 일단 받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직업의 안정성이 생기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못 대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는 이 그림에 꽤 나이 드신 분이 학생들을 가리키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70이 훨씬 넘어서 80이 다 되는 분인데 미국에서는 그 나이에 대한 어떤 정년퇴직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원하기만 하고 또 자기 체력이 되고 또 학생을 가르칠 능력, 다시 말해서 교사 평가에서 패스를 받을 수 있는 능력만 된다 그러면 80이든 90이든 얼마든지 자기가 원할 때까지 일할 수 있는 그런 종신재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는 강제가 아닌 뭐 정년퇴직의 나이가 62이 되면 정년퇴직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없고 자신의 선택입니다. 내가 원할 때 직업을 그만둘 수 있다는 거. 그것이 교사 조직의 가장 큰 그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은퇴 연령은 무제한입니다. 실제로 제가 같이 근무했던 교사들 중에는 80이 넘었어도 계속 교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공립학교 교사의 은퇴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면 은퇴연금은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사는 주 소속 교육공무원입니다. 연금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연금 뉴욕시의 경우에는 그 20년 이하의 경력자는 연 1.66%를 55세 이후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의 경력자는 연 2%씩을 계속 가산해서 받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30년 경력의 교사, 미국에서 보통 뭐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면 25살 정도 되죠. 그럼 30년 일하면 55세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럼 full retirement age에 도달하죠. 그러면 마지막 3년 연봉의 60%를 받게 됩니다. 25세 시작해서 30년을 일하고 나면 나이는 아직도 55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받게 되는 그 은퇴연금은 연 72,000불, 월 6,000불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뭐 일을 하나 안 하나 실제로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조기 은퇴를 많이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제 경우 같이 이민자가 돼가지고 저는 28살에 유학을 와가지고 뭐 공부를 하고 또 그쪽 공부한 계통에 취직을 했다가 다시 마음을 바꿔먹어서 교사로 다시 취직을 한 게 40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25년 경력을 쌓고 65세에 은퇴를 하게 된다고 치면 마지막 3년 연봉의 50%인 62,500불을 연 소득으로 올리게 됩니다. 물론 미국은 한국과 달리 이거는 은퇴연금은 은퇴연금이고 또
제가 국가로부터 받아야 하는 노령연금은 따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합치면 제 계산으로는 한 연 2만 달러 정도가 되고, 또 제 배우자가 한 10,000달러 정도를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한 92,500불 그 정도를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공무원을 한다는 게 일을 할 때 당장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좀 적지만 은퇴한 다음에는 안정된 생활이 거의 보장된 그런 직업에 해당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물가 상승률에 따른 인상도 매년 이루어지고 있고, 보통 연 2% 정도죠. 그 다음에 이렇게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 공무원, 시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주 세금의 면세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연금은 사망 후 배우자에게 계승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에게 100% 계승을 하겠다 그러면 약간 금액이 깎이게 되겠죠. 그렇지만 배우자가 그 금액을 그러니까 계승을 해서 계속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한 장점입니다. 그리고 TRS-NYC, 이게 Teachers Retirement System인데, 이게 뉴욕시 교사들에게는 굉장한 엄청난 그 베니핏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일종의 재형저축인데, 연 25,000달러까지 세금 유예 재형저축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세금을 안 내고 나중에 찾을 때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세금을 엄청나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60세 이후에 인출이 가능하고, 정확하게는 59.5세. 그 다음에 IRA는 그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다시 말해서 개인 은퇴구자입니다. 이거와는 별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덧붙여서 IRA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연 7 내지 8.25%의 고정이자를 보장한다. 이게 지금 은행이자가 뭐 1% 이하인 경우도 많은데 7에서 8.25%다. 상상이 안 가는 금액이죠. 상상이 안 가는 퍼센트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1980년대 초에 뉴욕시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때 뉴욕시 교사 노조원들이 자발적으로 월급을 낮추고, 또 당장 나가는 뉴욕시 그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어카운트에 돈을 넣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이자율은 10%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해를 보기로 하면서 이런 계약을 맺은 게 지금 그 뉴욕시 교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젊은 교사들, 새로 시작하는 교사들에게 IRA에 맥시멈으로 돈을 넣고, 필요하면 딴 데서 빌려서 써라. 은행에서 빌려서 써봐야 연 이자율이 뭐 5%면 충분한데, 이건 7%, 지금은 이자율이 내려가서 7%입니다. 7%를 보장해 주지 않느냐. 이게 돈 버는 방법이다. 이런 조언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교사를 처음 시작해서 25년간 매년 최고액을 불입한다고 치면, 그러면 은퇴할 시에는 약 100만 불의 현찰을 확보하게 됩니다. 100만 불이라는 돈은 매년 이자만 해도 7만 달러가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7만 달러에다가 자기가 또 저축해 놓은 돈에다가 또 국가에서 주는 노령연봉까지 받으면 정말 매일 쉐라톤 호텔에 가서 자도 충분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재형저축은 뉴욕시의 경우에 교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거로는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뭐 뉴욕시 공무원이 특별히 뭐 아주 좋은 건강보험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저한테 누군가가 한국의 건강보험이 너무 좋으니까 그거 해라 그러면 저는 안 합니다.
왜? 뉴욕시 건강보험은 한국 일반적인 건강보험보다 훨씬 좋은 그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평균적인 미국의 건강보험인데, 한국에서는 보통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와서 자영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험을 자기가 돈을 내고 사야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미국의 건강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HMO, 그 의사를 정해놓고 거길 가는 그런 보험을 선택한다 그러면 본인 부담금이 전혀 없습니다. 의사를 만나도 0달러고 뭐 모든 것이 무료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GHI라는 그 엠블리엄 헬스라는 어카운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권이 있죠. 그래서 의사를 제가 이 보험을 받는 의사를 선택해서 갈 수 있습니다. 내과 의사한테 가서 소위 말하는 리퍼럴이라는 걸 받을 필요가 없죠. 이 경우에는 제가 코페이를 내야 됩니다. 코페이는 의사를 한 번 만날 때마다 20달러 정도죠. 그리고 또 스페셜티 의사를 만나면 30달러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만 그 정도는 뭐 평소에 아플 때 1년에 몇 번이나 병원을 갑니까? 그러니까 큰 문제가 아니고요. 수술 및 입원의 경우에는 1회 수술 시 무조건 그 총 금액이 얼마가 100만 달러가 나오든 200만 달러가 나오든 상관없이 저는 200불을 냅니다. 그리고 그것도 수술을 뭐 여러 번 하면 연 지출 한도는 최고액이 500달러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니까 이 정도면 그 받는 혜택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평균적인 사람들의 생활인데 한국에 굉장히 미국 보험이 나쁘게 알려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 사람들이 이런 평균적인 혜택을 못 받는다는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보험 커버 최고액, 미국에서 뭐 의료비가 너무 지나쳐서 뭐 뱅크럽을 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저희 뉴욕시 교육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 500만 달러까지 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 망하는 사람은 없죠. 정말 애가 한 둘이 있는데 애 둘이 다 무슨 특별한 종양에 걸려서 1년에 한 10번쯤 수술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약 같은 경우에는 뉴욕시에서 전액을 내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약을 살 때마다 보통 한 5달러에서 아주 비싼 약이 있습니다. 무슨 3개월분이 한 뭐 10,000불 이렇게 나가는 거. 그런 때는 한 30불 정도를 냅니다. 그리고 가족과 배우자 그리고 자식까지 모두 커버가 되고 자식의 경우에는 특별히 28살까지 만약에 취직을 안 했다거나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커버가 됩니다. 아주 대단하죠. 그리고 특이사항은 뉴욕시 교육공무원으로 5년 이상 퇴직 시 그 사람은 평생 무료보험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그리고 치과, 안과까지 커버가 되기 때문에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빨 교정하는 거 물론 전액은 아니었지만 반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안경 같은 경우에는 뭐 2년에 하나씩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안경이 지금 10개 이상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이 평균적인 건강보험이지만 아주 우수하다. 이렇게 뭐 특별히 미국의 보험이 뭐 후져서 그 문제다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민을 오시겠다는 분한테 둘 중에 하나는 공무원을 하고 한 명은 일반 회사를 다니거나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음에는 생명보험. 생명보험은 뭐 그렇게 큰 뭐 보험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부담이 전혀 없죠. 자동으로 들어가는 보험이니까. 그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저는 한 달에 약 16달러 정도의 의료보험료를 냅니다. 뉴욕시의 경우에는 그 의료보험료를 전액 뉴욕시에서 납부하게 돼 있으니까 저는 의사 선택권에 따른
그 보험료만 내면 됩니다. 16달러, 160달러가 아니고 1600달러도 아니고. 그래서 이 생명보험은 마지막 3년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을 현찰로 그 유가족한테 지급을 하죠. 근데 재보험료는 없습니다. 자동이니까. 그래서 평균 20만에서 34만 달러 보험료를 돌려받게 되죠. 그리고 보험료 수령 시 연금도 그 대신 연금을 못 받게 되죠. 보험료를 받게 되면. 그리고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리고 연방정부 및 미성년자 SSI. 만약에 내가 저 경우에는 뭐 그런 일이 이미 지나갔지만 미성년자인 자식이 있다 그러면 그 자식들은 이제 연방정부에서 나오는 그 유족연금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장례비 혜택. 지금은 뭐 이게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마지막 순간은 도움이 되겠죠. 5,000불에서 10,000불 정도의 장례비 혜택이 나오는 게 그 미국 뉴욕의 그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생명보험 혜택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흑인 학생이 울면서 바이올린을 치고 있죠. 이게 유명한 그림인데 사진인데 그 교사가 죽어서 그 장례식에서 학생들이 나와서 조가를 그 연주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업의 안정성. 아마 뭐 한국에서는 교사 그러면 공무원 그러면 철밥통이죠. 미국에서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왜? 잘리니까. 그래서 임시교사의 경우에는 1년 계약입니다. 1년 계약이 끝난 다음에 수업평가에 문제가 있다거나 다른 문제가 있으면 바로 그냥 계약 해지하면 끝이죠. 그런데 종신재직권을 받는 교사가 있을 때는 교사를 해고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 노조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간섭을 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교사 수업평가가 실패했다. 그러면 노조 전문가들이 같이 들어와서 수업을 같이 평가하겠다고 나서죠. 그리고 수업에 문제가 없고 행정강령을 지키는 한 그 교사를 해고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원하는 때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교사는 어떤 때 해고가 되느냐? 해고의 사유는 학생에 대한 학대. 교사는 무조건 학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어적, 정서적, 육체적, 성적 이런 학대가 벌어졌다고 의심을 받으면 거의 대부분 교사에게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바로 즉각적으로 해고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년 이상 연속 교사평가 낙제. 이거는 수업평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많지는 않지만 약 1%의 교사들이 그 교사평가에서 낙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긴장감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형사범, 무슨 형사적인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면 이유 없이 바로 해고가 되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를 빼놓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정상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을 해고할 방법은 굉장히 힘듭니다. 미국에서도. 그래서 교사는 특별히 직업의 안정성이 굉장히 높은 직업에 속하죠. 그러나 그 정도가 한국처럼 철밥통 레벨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가 및 기타 혜택을 알아보면 미국 교사는 방학이 없습니다. 왜? 계약 자체가 10개월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7월과 8월 2달 동안은 법적 신분이 교사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학교에서 그 사람을 긴급 소집할 의무도 없고 권리도 없습니다. 교사는 거기에 응해야 되는 의무도 없고요. 7월과 8월은 쉬던 무슨 짓을 하던 그거는 국가나 그 주정부가 참견할 권리가 전혀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교사는 연 10일 동안 시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7일은 시콜, 내가 아프다고 전화하는 거고 3일은 퍼스널 데이입니다. 내가 뭐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간다. 이 규정은 대부분의 학교가 당일날 오전 6시까지 전화를 걸어주면
그 교사에게는 아무런 책임 추궁이 없고, 그리고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이 날들을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날을 쓰지 않는다 그러면 적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한 만큼 쓴다든가 아니면 다른 교사가 아팠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내 식데이를 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걸 이제 쓰지 않고 적립을 한다고 하면 은퇴 시에 현찰 지급을 받게 됩니다. 내가 만약 200일까지 적립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을 넘어가면 더 이상 적립이 안 됩니다. 100일을 적립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돈을 다 주진 않습니다. 반으로 계산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51분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그 51분은 어디서 받느냐? 그 자기가 받는 연봉을 그 일하는 날짜로 나눴을 때, 예를 들면 최고 연봉을 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일당이 $700 정도 되거든요. 그 $700 곱하기 50, 그러니까 대충 $35,000 정도를 나중에 은퇴할 때 받게 됩니다. 이거를 현찰로 돈으로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에이 이거 뭐 돈으로 받아서 뭐해 내가 쓰겠다 그러고 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개인적인 판단이죠. 하여간 어떻게 됐든 이것은 일종의 혜택이죠. 그 다음에 뉴욕시에서 반값 주택 구입이 가능합니다. 교사, 경찰관, 소방관, 그리고 그 교도소에서 일하는 교도관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인데, 단 이 주택들은 뭐냐, 조금 좋지 않은 동네에 세금이 밀린 주택들을 뉴욕시에서 압수를 했을 때 그 동네를 좀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공무원들이 가서 살아라 하는 의미에서 시가의 반값으로 주택을 살 수 있게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 그 은행 이자보다 훨씬 저리로 주택융자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그 노조를 통해서 가능한 내용이고요. 또 긴급한 뭐 환자가 있다거나 했을 때 그런 그 낮은 이자율에 의한 융자도 가능합니다. 그런가 하면 은퇴 후 연금에 대해서는 주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미국은 세금이 보통 연방소득세, 그 다음에 주소득세, 그리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타운택스, 이렇게 세 가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주소득세는 대략 수입의 10% 정도를 차지하게 돼 있는데, 공무원 출신들은 나중에 연금에 대해서 그 주소득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그 자기 소득이 10% 늘어난 것과 같은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7가지 정도의 혜택들이 뉴욕시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또 특히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2세 학생들에게 특별히 네가 원하는 게 없으면 교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처음에는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은 크지 않지만 그 대신 일이 조금 편하고 하루에 6시간 50분이라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많은 베니핏이 쌓이니까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하고 권하고, 또 이민을 오는 분들에게 교사를 도전해보라고 얘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꼭 교사가 아니더라도 보조교사, 파라프로페셔널, 혹은 무슨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밥을 만들어주는 사람, 혹은 무슨 기타 청소부라고 할지라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득은 좀 낮겠지만,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런 공무원 혜택을 받고 한 사람은 돈을 버는 일에 집중을 한다 그러면 인민생활이 굉장히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제게 질문을 하셨던 분에 대한 대답을 겸해서 미국에서 특히 뉴욕시리는 미국 전체에서 교사에 대한 대우가 가장 좋은 그런 주에 해당되고 시에 해당됩니다. 어떻게 되었던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글쎄요, 제 생각에는 미국에 만약에 이민을 오신다
그러면 공무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공무원을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경쟁이 치열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